네, 발전소 가족들 응원 보내주시는 분들 많은데 고맙습니다. 우리 제가 오늘부터 처음인데 이거 출첵 처음 남겨요 이런 분들도 많으시고요. 윤세리 싸감님 감사합니다. 1704님도 감사드리고 하늘밥도둑님 처음 저희 시작할 때부터 같이 해주셨죠. 순종황제님 그리고 9851님 감사드리고 파파원님 고맙습니다. 티어로 가입하신다는 분들 많으신데요. 저희가 내일 문을 닫는다고 해도 후속으로 방송되는 프로그램도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어디 가겠습니까? 저는 늘 그렇듯이 라디오 이후에 여러 TV에서 매일매일 찾아뵐 거고요. 또 다른 곳에서 더 좋은 모습으로 찾아뵈면 되죠. 끝날 때까지 저희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 사이에 손님 오셨네요. 유튜브 채널 서학개미구조대 강정수 박사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사님, 최근에 미국에서 인플레 감축법이라는 게 요거 통과가 됐다. 대통령이 서명했다. 우리한테 불리하다. 얘기가 이렇게 이어지는데 일단 인플레이션을 법으로 감축할 수 있으면 얼마나 걱정이 없겠어요. 근데 인플레이션을 감축하는 법이 있다. 이거 약간 형용 모순인 것 같기도 한데 무슨 법인가요? 내러티브죠. 사실은 8월 16일 날 감축을 했는데요. 그쵸. 사실은 바이든 행정부의 처음이자 마지막 그리고 가장 큰 공약을 실현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바이든 정부는 빌드백 베터 액트라고 해서 미국을 다시 재건한다라는 법이라는 슬로건을 갖고 와서 지난 선거 때 얘기를 했었고 여기에 미국에 있는 낡은 인프라스트럭처들 도로들 항만시설들 철도들 다 뜯어고치겠다. 그런데 이것을 친환경적으로 고치겠다. 그리고 트럼프 행정부에서 미뤄왔던 파리 협약에 들어가면서 기후 협약이 들어가면서 탄소 중립으로 가겠다. 이런 것들을 대대적인 공약으로서 내걸었었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곧 미국 11월에 미국에서 중간선거가 있습니다. 이 중간선거에서 상원과 하원에서 민주당이 현재 다수당인데 다수당을 잃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건 뭐냐면 그 이후에는 바이든의 공약이 실현되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마지막 스포트를 내서 지금 하고 있는 거 사실은 이 법안을 작년에 통과시키려고 했는데 미국에서 지금 상원이 민주당이 50, 공화당이 50이에요. 그런데 이 의장석이 있어서 딱 통과를 시킬 수 있는데 민주당의 의원이 하필이면 이 친환경적인 에너지 전환과 클린 에너지 관련된 법안을 반대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하고 타협을 하는 과정이 좀 오래 걸렸고 그래서 좀 조정해서 이번에 통과된 법을 이름을 뭘로 할까 하더니 과거의 그 슬로건은 빌드백 베터 액트 그러니까 다시 한번 미국을 재건하자, 좋게 하자는 법이었는데 이거보다는 뭐가 더 어울리냐면 지금 인플레이션의 공포가 워낙 크니까 선거 때 슬로건하고 딱 맞고 해서 이것들이 되면은 인플레이션이 지금 여러분들이 걱정하고 있는 것이 줄어들 수 있어라는 정치적인 수사를 둬서 물론 여러 가지 배경들이 조금은 더 있습니다만 정책 수사법으로 이것을 통칭해서 우리 인플레이션 감축법으로 하자. 그걸 통해서 이 액수가 대단히 크거든요. 여러분 들으셨겠지만 7,370억 달러. 거의 상상을 초월하는 예산입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 예산이면 사람들한테 한두 달 안에라도 중간 선거 전이라도 바이든 정부가 인플레이션을 감축시키고 물가를 안정시키면서 지금 인플레이션 때문에 경기 후퇴가 올 것 같다 이런 불안감이 있는데 심리적 불안감을 해소시키려고 하는 의도 차원에서 이 법안의 이름을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이라고 했다라고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전기차하고 배터리 부분에 대한 지원을 팍팍 해준다. 그런데 우리 거 중심으로 중국 거 안 쓰는 업체 중심으로 내용이 그런 건가요? 그러니까 사실은 또 여러분들도 많이 우리 경제발전사 애청자분들은 많이 알고 계시겠지만 지금 미중 간의 갈등들이 되게 이 코로나 이후에 심각해졌습니다. 그 이유는 미중 코로나를 겪으면서 전 세계의 서플라이 체인에 중국이 차지하는 역할이 이렇게 컸구나. 중국이 안 되니까 전 세계 경제가 스톱되네. 코로나 때 중국으로부터 오는 물동량이 어려워지니까 경제가 스톱하네. 이러면 안 되겠다는 미국의 의식이 생겼고 그중에서도 전략 물자가 딱 두 개가 있네. 하나는 뭐냐면 반도체고 근데 그거는 대만에 위치해 있고 한국에 위치해 있고 근데 중국의 영향권에 있고 두 번째는 배터리네. 라고 미국이 생각을 한 거고 또 미국이 생각은 세 번째는 뭐냐면 미국이 지금 어마어마한 속도로 클린 에너지 쪽으로 재생에너지 쪽으로 드라이브를 걸고 있습니다. 그거 보니까 이것도 보니까 지금 중국이 다 갖고 있네. 그러니까 전략물자 세 개를 중국이 다 갖고 있다는 미국이 판단을 한 겁니다. 여기에 그래서 이 전략물자의 생산을 거기다 두고 조립은 우리가 하고 부가가치는 우리가 냈고 지금까지도 반도체는 대만에 생산해도 돈은 미국 기업들이 벌었거든요.
뭐 여러분 엔비디아라든지 애플이라든지 그런데 이제 그것도 불안해서 안 되겠어. 반도체도 미국에서 생산하자. 그래서 우리가 알고 여러분들 한번 우리도 다뤘던 그러니까 칩4 회의 같은 걸 했던 거고 이제 요번 이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은 뭐냐면 배터리의 생산 기지도 그리고 태양광의 생산 기지도 중국에서 미국으로 무게중심을 바꾸겠어. 그래서 양축으로 만들겠어. 그래서 앞으로 이런 관련된 전략 물자는 미국이 생산도 하겠다라는 강력한 의지가 여기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자동차 보조금을 주는데 전기차가 북미에서 생산돼야 되고 최종적으로 조립돼야 되는 것뿐만이 아니라 배터리는 중국산을 쓰면 안 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뭐냐면 미국 기업들에게 이제 앞으로 전기차 시장은 커지는데 배터리는 중국 거 쓰지 마세요. 근데 지금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한국 배터리 기업들이 잘 나가고 있지만 세계 1위 기업은 CATL. 중국 기업이거든요. 네. 그리고 그다음에 한국이 2, 3, 4위를 차지하는 거고 5, 6, 7, 8, 9은 또 중국 기업들이거든요. 이 중국 기업들이 장악하는 거에서 벗어나. 그래서 미국에도 배터리 공장 짓고 유럽에도 배터리 지금 공장 지금 열풍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과 유럽이 배터리 시장도 갈 거야. 그리고 사실은 2006년부터 오래전부터입니다. 태양광과 관련돼서는 또 그것이 가장 많이 생산되는 것이 또 어디냐면 신장 위구르 지역이에요. 여기에서 전 세계의 태양광의 그 기본적인 들어가는 포토볼타닉이 60% 이상이 생산됩니다. 근데 딱 든 거죠. 거기는 또 인권 문제도 있다면서요. 그래서 신장 위구르에서 나오는 태양광은 쓰면 안 돼요. 원자재로.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것이 아닌 거는 또 보조금 줄게요. 이런 식으로 이제 설득 구조를 만들어 나가면서 이 무게 중심을 갖다 보니 한국 기업들에도 희비가 엇갈리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지금 추구하는 정책들을 보면 일단은 중국의 관역에 있는 것 같지만 결과적으로 핵심적으로 들어가는 거 미국 거 말고 다른 거 쓰면 우리는 지원할 생각이 없어. 정말 노골적인 겁니다. 저 이런 노골적인 거는 트럼프 때는 중국에게 말만 공격을 했었는데 실제로 불이익과 이익을 주는데 이렇게까지 트럼프 정부는 중국 기업을 예를 들면 하웨이라든지 규제하는 방향으로 갔다라면 바이든 정부는 중국과 대항해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자국 기업을 키우겠다 또는 자국에다 공장 짓고 자국에다 일자리 만들어내는 뭐 한국 기업이라도 네. 지원하겠다. 이런 식의 구체적으로 대항 세력을 육성하는 쪽으로 트럼프는 저쪽을 좀 죽이는 쪽으로 갔다라면 바이든 정부는 대항 세력을 조직하는 쪽으로 정책 전환이 좀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게요. 그래서 우리 자동차 업체들, 배터리 회사들도 영향을 살펴봐야 할 것 같은데 자동차 회사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지금 현대차 같은 경우는 소식 들어보셨겠지만 2025년에 미국에다가 지금 자동차 공장을 완공을 합니다. 그럼 2025년까지는 미국에서 생산되는 차가 아니라 지금 100% 다 미국 밖에서 대부분 90%는 한국에서 생산되는 거죠. 뭐 인도네시아 공장 일부 좀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의 전기차 수출을 미국에다 하는데 지금 최대 보조금이 7,500달러거든요. 이 7,500달러의 수혜를 못 받게 되는 그러다 보면은 예를 들면 전기차가 3만 달러, 5만 달러다 보면은 거의 우리나라 돈으로 900만 원 돈이니까 할인율이 되게 높거든요. 즉 뭐냐면 미국 차하고 경쟁할 때, 일본 차하고 경쟁할 때 그 정도는 밑지고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러다 보면 지금 미국에서 현대 기아차의 전기차가 EV6나 아이오닉5가 잘 팔리고 있거든요. 그리고 새로운 모델도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거 판매가 지금 호조를 타면서 특히 현대차, 기아차 주가도 올라가고 있고 현대차를 지금 먹여 살리고 있는 거는 전기차라고 할 정도인데 무언가 매출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라는 두려움이 있는 거죠. 근데 그것이 올해만 끝내는 것이 아니라 내년에도 지속되고 최소한 이 법은 바이든 행정부가 존재하는 이상 존재하는 거기 때문에 앞으로 최소 2년은 더 간다고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럼 2년 동안 지금 미국이 전기차 시장을 극단적으로 끌어올리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 바람을 못 타버리면 실기하는 거 아닐까라는 두려움이 있다라고는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기존에 미국 정부가 펼쳐왔던 정책하고 좀 상충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중국을 견제할 때 트럼프 정부 때부터 했던 얘기들을 보면 중국 정부가 알게 모르게 보조금을 줘서 자국 산업에 유리하게끔 그러니까 시장의 공정한 경쟁을 저해한다라고 끊임없이 지적을 해왔고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미국이 중국 공기업들의 회계 정보를 공개해라 이런 주장을 펴왔는데 비슷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거가 제가 말씀드렸던 트럼프 행정부 때까지는 그랬어요. 중국이 자꾸 부당 경쟁을 한다. 자꾸 뒤에서 뒷배에서 중국 정부가 돈을 줘가지고 시장
규모의 경제를 구현하고 여러분 규모의 경제가 구현되면 가격이 저렴해지는 거거든요. 그렇죠. 이래저래 직간접적으로 보조금을 줘서 시장의 우월적 경쟁적 시장의 경쟁 우위를 차지하고 있으니 이거는 불공정 경쟁이다라고 자꾸 중국 기업을 비판해 왔고 이걸 억누려하려고 했는데 지금 말씀드렸던 건 바이든 정부는 오케이 그럼 우리도 똑같이 할래. 우리도 시장 크니까 우리도 내수 시장 키워가지고 여기에서 규모의 경제를 형성해줘서 특히 바이든 정부가 여러분 아시겠지만 대통령 당선되자마자 갔던 공장이 포드 공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자국 기업 살릴래. 포드하고 GM 이렇게 가만히 쓰러지게 내버려둘 수 없어. 테슬라는 알아서 잘 사는 거고 또 바이든 행정부가 테슬라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근거 첫 번째 근거가 노조가 없다는 거거든요. 네. 바이든 대통령이 노조 있는 기업을 대단히 좋아해요. 네. 그래서 테슬라 너네 노조도 없고 그리고 테슬라는 알아서 잘 살 거고 지금 이러다가 포드하고 GM 쓰러지게 생겼어. 그래서 지금 포드하고 GM을 살리는데 엄청나게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 이제는 중국의 기업의 경쟁력을 부당 경쟁을 자꾸 지적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그 말도 안 들어 쟤네들. 말도 안 들으니까 그냥 우리도 부당 경쟁할래. 라고 그러면 노골적으로 선언한 거죠. 알겠는데 그럼 우리 현대차, 기아차는 어떻게 해요? 근데 그렇게 타격을 지금 한국에서 언론들이 뭐 심각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팩트를 좀 볼 필요가 있다고 저는 좀 설레발이 강하다고 봐요. 한국 언론들이. 현대기아차가 미국에서 지금 아주 잘 팔리고 있습니다. 1월부터 5월 달까지 지금까지 팔린 데가 2만 대가 좀 넘어 2만 1,000대. 그래서 테슬라를 바짝 추적하고 있다고 막 기사 제목이 나오거든요. 테슬라가 1월부터 6월까지 한 달 더 많습니다만 미국에서 판 자동차는 33만 대. 바싹이라고요? 그래서 바짝 추적한다는 말은 웃긴 거고요. 그러니까 네. 지금 압도적으로 테슬라가 앞서가고 있고 네. 미국 기업들이 주춤하는 거예요. 미국 기업들이 모델들은 만들어냈는데 지금 없어서 못 팔거든요. 그래서 저는 시장 경쟁에서 지금 보셔야 될 것은 7,500달러를 더 주고서라도 살 사람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현대차의 판매가 축소될 거라고 보지 않아요. 어차피 현대차 올해 만들 수 있는 전기 자동차의 개수가 27만 대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중에서도 유럽에는 반드시 팔아야 됩니다. 왜? 유럽에는 환경 규제가 있기 때문에 유럽에서 비전기차를 팔기 위해서라도 전기차는 팔아야 돼요. 지금 물량이 없는 거예요. 지금 현대차가 가격이 7,500달러에 보조금을 못 받더라도 저는 전액 팔 거라고 봅니다. 생산되는 것은. 왜냐하면 지금 F150 같은 포드에서 만든 물론 픽업 트럭이긴 합니다만 8,000달러의 웃돈을 더 올렸어요. 하도 물건이 없으니까 줄 서는 사람 많으니까 우린 비싸게 팔려고 포드가 했는데 시장에서는 거기다가 플러스 우리 더 받고 더 받아 해가지고 경매네요. 묶고 네, 더블로 그래서 가는 거. 딜러들이 5,000달러를 더 받아요. 그런데도 없어서 못 팝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셔야 될 것은 전기차 시장은 디맨드가 즉 수요가 공급을 완전히 압도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쫄 필요 없다고 봐요. 그러니까 지금 7,500달러 못 받더라도 현대기아차는 저는 물건은 다 팔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오늘 제가 아침에 본 보도에 따르면 유럽에다가 내년부터 2만 유로 정도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한 2,000원 500만 원짜리 전기차 2개 모델을 현대기아차가 판매를 시작한다고 해요. 아마 제 추론에는 뭐 캐스퍼의 전기차 모델 뭐 이런 부분들이 아닐까로 싶은데 현대차는 그러면 이렇게 저가 모델을 생산할 준비가 전 다 되어 있다라는 거고 제가 뭐 바짝 추적하는 형식으로 현대기아차를 칭찬하고 싶지는 않고요. 근데 현대기아차가 이 제도에 의해서 큰 타격을 저는 받을 건 아니라고 봅니다. 근데 이제 체질 개선을 해야 되는 부분은 좀 있어요. 왜냐하면 이번에 들어갔던 것은 북미에서 완성되지 않았던 차에 대해서 보조금을 주지 않겠다. 그럼 장기적으로 풀면 되는 거고. 근데 문제는 그 차 안에 중국산 배터리 쓰면 보조금 안 주겠다 그랬거든요. 근데 배터리 시장도 말씀하신 것처럼 그게 좀 골치 아픈 내용인데 거기에 들어가는 원재료 이거 어디에서 채굴해서 어떻게 가공했어까지 따지겠다는 얘기라 이거 우리 배터리 업체들도 좀 그렇죠. 긴장해야 전 되잖아요. 세계 중국이 흔히 말해서 일대 뭘로 이런 거 하면서 가장 많이 했던 게 뭐냐면 아프리카부터 시작해서 전 세계에 나오는 리튬하고 코발트 이거 싹쓸이 긁어 모았거든요. 지금 원자재는 메이드 인 차이나입니다. 그러니까 생산되는 곳은 콩고라고 할지라도 거기에 있는 과거에 예를 들면 사우디아라비아의 원유 기업들은 미국 기업이었던 것처럼 중국 기업들이 이미 미리 미래 시장을 보고서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되게 풀기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근데 저는 너무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이 미국 정부도 이렇게 선거잖아요. 선거가 있기 때문에 중국산 규제가 되게 들어가고 있지만 그리고 저희는 그 정도의 규제에서 보조금 받지 않아도 수출이 금지되거나 판매가 금지되지는 않을 거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이런 갈등 국면에서 줄타기를 잘해야 된다. 다만 제가 좀 걱정되는 거는 이번에 이제 득을 보는 건 예를 들면 큐셀 같은 하나 같은 경우거든요. 네. 미국에서 지금 판매량도 좋고
근데 사실은 전 세계적으로 볼 때는 하나 큐셀이 1위 기업은 아니에요. 품질이나 미국 시장에서는 1위를 하고 있지만 중국 기업에 한참 밀리고 있거든요. 그건 뭐냐면 전 세계에서 작년까지로 통계를 봤을 때 태양광을 설치하는 시장의 40% 가까이를 중국에서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다음에 유럽연합이고요. 미국이고요. 그다음에 베트남, 일본. 그건 뭐냐면 한국 시장에서 내수 시장이 형성되지 않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국 기업들을 정부가 정말 지원해 주려고 그러면 내수 시장에서 전기차가 더 많이 팔릴 수 있도록 그래서 예를 들면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또 노조에서도 많이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에 협력이나 협상 구조나 토론 구조를 만든다든지 또는 하나 큐셀이라든지 LG 솔라라든지 기타 또 솔라 기업들이 나올 수 있도록 내수 시장을 먼저 확보해 주면서 수출 기업으로 육성할 수 있도록 지금 하나는 뭐 이런 표현 써서 그렇지만 독고다이로 미국 가가지고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국 시장에서 네. 한국 시장에서 무언가를 풀어내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라는 특정 기업을 제안하자는 것이 아니라 이런 부분을 좀 해야 되는 것이 보셔야 될 것이 작년에 미국에서 이 미국 재건법이 통과가 되지 않아서 네. 이 조첸인가 뭐 하여튼 이 사람에 대한 비판이 많았어요. 이 사람이 웨스트버지니아 상원의원인데 거기가 미국에서 석유하고 석탄하고 그리고 심지어 이 사람은 석탄 업체에 또 그 지분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반대를 한 거거든요. 그런데 그래도 미국에서는 지금 그린 테크놀로지 슈피라라고 해서 소용돌이가 일어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에는 올해 4월에 처음으로 재생에너지 100%를 완성을 했거든요. 그래서 네. 많은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클린 에너지와 관련해서 이런 흐름들을 한국도 탄다라면 그렇게 이 법안에 위축될 필요는 없다. 오히려 이런 법안이 자극제가 돼서 우리도 좀 적극적으로 친환경 기업들 클린 테크놀로지에 투자하는 분위기가 저는 형성될 수 있기 때문에 좋은 자극제가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8월 말에 정부가 수출 기업 지원 대책을 내놓습니다. 여기에 이런 부분들도 고려가 좀 되면 좋겠고 지금까지 익사이팅 FX의 강정수 대표님 정말 좋은 저는 뭐 단연코 국내 IT 분야의 첫 손에 꼽는 전문가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동안 정말 돈 주고도 못 들을 강의 너무 감사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